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2개 정도 들어왔네요. 2개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설명 영상 하나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출석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영상 안 봐도 되고요. 질문을 한 친구 혹은 이 질문에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고 싶은 친구 혹은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도 궁금증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우선 어떤 질문을 해줬냐? 잠깐만요. 자,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름은 가렸습니다. 선생님 일단. 자, 물리학 1에서 8차시 영상 중에 처음 속도 40m/s로 잡고 나중 속도를 마이너스 50m/s로 잡게 되면은 충격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2.6 뉴턴/s가 됩니다. 충격량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하여 음수가 나오는 걸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우선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야구공이 올 때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용은 이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MV, 즉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즉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40m/s, 50m/s 해서 그냥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요렇게 가던 게 요렇게 빨라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실제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일로 방향이 바뀐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그때 풀었던 것처럼 50 마이너스 40,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는 거고 공식에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 50m/s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고요. 우리 학생이 여기 풀었던 것처럼 애시당초 처음 속도를 40m/s로 잡고 나중 속도를 마이너스 50m/s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mv2 마이너스 mv1.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m 가로 열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플러스 40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0 곱하기 0.14 이렇게 나올 거예요. 0.14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아까 친구가 푼 답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12.6 뉴턴/s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생겼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푼 것처럼 여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면은 충격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충격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졌다? 충격이 왼쪽으로 가해졌다라는 의미겠죠. 충격이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왼쪽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충격이 왼쪽으로 가해졌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변했다. 즉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있던 게 왼쪽으로 됐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으로 작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내가 편한 방향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이 편하다, 플러스로 하는 게.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내가 나는 충격량이 플러스로 나올 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왼쪽을 플러스 잡았다. 그러면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임의로 잡아주는 거고.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풀면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서답형으로 냈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 선생님은 다 맞게 했겠죠.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왜냐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그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면, 그러면은 방향을 표시해라. 혹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라. 이렇게 기준점을 나타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방향성을 잘못 나타냈다고 틀렸다 이런 거는 아예 잘못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는 내지 않겠죠. 선생님이 문제집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집에서 어떻게 돼 있냐?
충격량의 크기는 몇인가? 즉 방향을 고려하지 말고 크기만 나타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 수도 있고 왼쪽을 플러스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에 대한 생각은 고민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많이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 방향을 일관성 있게 내가 한쪽으로 놓고 해야지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괜히 이거 방향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지 혹은 처음 거에서 낮은 거 빼는데 그냥 방향 똑같이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방금 이 질문 해준 친구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방향을 따져보면서 하는 게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로 운동해서 음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심화 문제를 풀던 중에 이 심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제시했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속도가 감소하다가 중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래요. 선생님 이런 그래프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문제집을 뒤졌더니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는 평균 속도는 그쵸. 이거는 뭘 의미하냐? 요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 처음 속도, 일로 합시다. 처음 속도, 나중 속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V1 플러스 V2를 한 거를 2로 나누는 거. 이게 평균 속도다라고 아마 문제집에서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도 가능하냐? 이어질 경우에도 0부터 T쪽까지의 평균 속력을 이 V1과 V2를 더해서 단순히 2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2 나누기 2인 구간과 1구간 또 합쳐서 또 2로 나눠준 그래프 또 평균 속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질문 남겨주면 선생님이 대답해 줄게요. 항상 영상 이렇게 남길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영상 남겨줘서. 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긴 10초입니다. 10초. 이 시간 축이고 여기가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 미터/세크가 되겠죠. 자, 여기를 우리가 처음 한 40으로 잡을까요? 40이었다가 32까지 됐어요. 30m/s로 됐어요. 그리고 이게 운동한 게 20세크, 30세크, 30입니다. 30.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시간 왼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문제집에서 얘기했던 거는 0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속력. 자, V0부터 10초. 0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아까 문제집에서 한 대로 하면 돼요. 30 플러스 40을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누면은 35m/s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단순히.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면적을 구해보면 깔끔합니다. 자, 이 면적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면적은 얼마냐? 자, 아래는 300이네요. 그죠? 30 곱하기 10 하면 300. 위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몇이죠? 50인가요? 자, 350이죠. 자, 그러면은 전체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니까 전체 시간은 10초. 총 이동거리는 350m. 하면은 똑같죠? 35m/s.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이게 그래프가 길어지면 또 달라집니다. 친구가 궁금증 갖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0에서 20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것도 처음 속도 40이고 나중 속도 30이니까 이걸 2로 나눠서 평균 속력은 35다 라고 해도 되냐?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0에서 20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20초고 여기 면적이 300이죠.
10 곱하기 30이니까. 그러면은 총 이동거리는 650이죠. 그러면 20분의 650 하면은 3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풀면 안 되겠죠. 32.5죠. 32.5. 그러니까 다르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단순히 더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또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 친구 많이 도전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는 설명을 했냐. 35에다가 또 30을 더한다면 또 2로 나누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32.5가 나오긴 하네요. 그럼 이 방법이 항상 옳은 방법이냐?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또. 왜냐? 또 30까지 하면 또 달라집니다. V0부터 30까지 하면은 또 여기도 면적 300이니까 전체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950이네요. 그러면은 31.666이 나오네요. 요건 또 어떻게 구하겠어요? 또 물론 여기를 뭐 평균 내는 뭐 감각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요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아래 면적 구하고, 전체 아래 면적 구하고, 이 이동거리를 뭐에 대해서 나눠요? 이 시간, 전체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전체 시간분의 평균 속력이라는 건 항상 헷갈리면은, 기본 정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설명 영상 질문이 2개 들어와서 이 2개에 대해서만 한번 선생님이 찍어봤어요. 이거 설명 듣고도 또 이해가 안 간다, 혹은 뭐 또 다른 질문 생겼다 하면 언제든지 그 선생님이 예전에 남긴 구글 폼 있죠? 거기로 한번 남겨주세요. 거기로.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